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틀 연속 이 시장이 안 되네요. 이게 12월 산타 랠리도 없고 1월 효과도 없나?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의 책을 많이 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벤트 응모하신 분들 5분 다 선정을 했습니다. 감사히도 너무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글을 적어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찐 팬분들, 옛날부터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셨던 분들 중심으로 제가 선정을 했고요. 영상 하단에 이렇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한 분이 아직 본인의 주소랑 연락처를 남겨주시지 않으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꼭 메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2차전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바꿨어요. 아침에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삼성이 또 지분 투자를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에다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여러 번 분석하기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카이스트 큐보라는 이족 보행 로봇, 여기 이제 개발팀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나고요.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실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별로 볼 게 없는데요. 지금 거의 상한가 근처, 오늘 날짜가 1월 3일인데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분석했을 때만 해도 2, 3천억 정도 시총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6,700억 시총, 6,700억 시총이고요. 어쨌든 모멘텀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사라고 여러분들한테 절대 분석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가 어떤 내용이고 뭐 이런 것만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주가가 내리니까 자꾸 너는 계속 좋다 그러냐. 그럼 여러분 소개하는데 그럼 안 좋은 회사를 소개를 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투자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9억하고 300억. 그래서 토탈 한 590억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됐고요. 이게 제3자 배정입니다. 3자 배정. 3자 배정 유증입니다. 유상증정.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운영자금이 300억. 그리고 이제 시설자금이 289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 정말 그렇잖아요. 이게 CB 발행한 기업들 올 봄, 여름에 대환 발행 안 돼서 이거 지금 난리거든요. 예전에 이게 거의 무이자로 많이 발행이 됐죠. 금리가 없이 그냥 발행이 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아마 상환 요청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지금은 이제 현금이 워낙 귀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원금을 주려면 다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발행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라는 중요한 고객의 투자를 받게 돼서 굉장히 사업 안정성이 좋아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 쪽에서 또 한번 모멘텀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 쪽에서 한번 모멘텀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탑이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이후에도 주가가 버티는지 아니면 쭉 김 빠지듯이 빠지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항상 관련된 업체로는 SPG라는 회사, 여기는 이제 감속기 하는 회사니까요. 이 회사하고, 그리고 이렌텍은 이제 잼스, 삼성 잼스 쪽으로 이렌텍이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협동 로봇 쪽하고 서비스 로봇 쪽, 이쪽이 이제 가장 핫한 영역이고 이쪽이 성장이 굉장히 많죠. 이런 쪽 시장을 계속해서 이슈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막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M&A 관련해서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M&A 관련해서 되게 이슈들이 많은데 실제로 지분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속 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지금 M&A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삼성이 지금 엠코 테크놀로지 인수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삼성이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언론상에 이제 보도가 되는 내용인데,
이 가능성은 저도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 삼성이 지금 후공정 쪽이 굉장히 취약하다. 후공정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그동안에 메모리 중심으로 하다 보니 메모리에서 후공정은 사실 그렇게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메모리 후공정. 그런데 중요한 게 시스템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최근에 어드밴스드 패키지. 저희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왜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하고의 경쟁에서 왜 밀리는지, 그리고 애플 바이오닉 칩 시리즈, 그죠? 애플 수주에서 왜 밀렸는지 이 히스토리 다 아시죠? 네. 결국 팬아웃 WLP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때문에 결국 뺏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후공정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고, 결국 삼성 파운드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도 굉장히 잘해야 되지만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체 기술로 지금 기술 확보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 팬아웃 PLP라는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는 거를 여기 대응해서 만들었는데 제대로 상용화가 안 되고 있죠. 특히나 모바일 AP에는 적용이 굉장히 요원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투트랙으로 갔다가 또 결국 접고 지금 그 난리를 친 거고요. 결국은 기술에 대한 노하우와 인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사를 했어요. 그죠? 입사를 했는데 정말 실력 좋고 똘똘한 사람들이 후공정 쪽으로 가겠어요? 여기 이제 온양팹이죠. 네, 온양. 온양팹인데 오너가 관심도 없어요. 온양팹은 한번 와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 누가 이쪽으로 뛰어난 인력들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약간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뭐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온양팹을 여기 설비를 싹 다 드러내고요. 설비도 굉장히 구형 설비들이겠죠. 싹 다 드러내고 이걸 SFA 반도체에다가 넘기고 여기에다가 신규로 다 깐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를 다 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결국 노하우와 경험과 인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게 자체 개발로는 쉽지 않겠다. 물론 자체 개발을 해야죠. 삼성이 지금 이야기하는 X큐브라든지 i큐브라든지 H큐브라든지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을 이제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병목 기술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하이브리드 본딩도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도 지금 후공정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TSV와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건데 TSMC는 지금 벌써 적용했어요. AMD, 그죠? 제노아. AMD 제노아에 벌써 적용을 했죠. 벌써 적용했는데 지금 삼성은 이게 2025년? 엄청 뒤에 지금 잡혀있단 말이죠. 배시한테서 지금 장비 수급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2위 오삿 넘버 2죠. 엠코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해서 이 기술을 확보한다. 이게 전혀 뭐 허황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 뭔가 좀 이런 의견들은 오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엠코 테크놀로지는 지금 미국 기업이지만 원래 옛날에 아남 반도체였어요. 네, 아남 반도체였는데 그래서 한국에 공장도 많습니다. 아남 반도체였는데 IMF 때 넘어갔죠. 네, 눈물 나죠. IMF 때 넘어간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그 뭐 핵심 인력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마 여기 회장님도 한국 분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엠코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하게 되면 여기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투자가 활발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탑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가 삼성하고 그렇게 별로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약간 예전에 껄끄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한미반도체는 엠코 테크놀로지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기 때문에 이런 쪽은 더 모멘텀, 업사이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여기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항상 제가 2로 꼽는 거고, 그리고 인텍플러스 같은 회사들, 검사 장비, 그리고 파크 시스템스 같은 회사들. 자,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해서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탑은 한미반도체가 제일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라고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런 것만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쪽하고 이족 보행, 사족 보행 로봇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기술을 굉장히 수직 계열화해 있다.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회사다, 기술이. 일단 원래 현대로템하고 MOU를 맺었었어요. 그래서 MOU를 맺고 사족보행 로봇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 쪽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삼성이 뜬금없이 먼저 선수를 친 거죠. 그만큼 삼성과 현대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제조 로봇하고 협동 로봇이 뭐냐? 제조 로봇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자동차 공장 가면 커다란 팔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기계들이죠. 이게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고 굉장히 대형입니다. 대형이고 위험해요. 위험해서 어떻게 합니까? 펜스를 쳐놓죠. 그런데 협동 로봇은요, 수천만 원 단위고요. 그리고 중소형입니다. 중소형이고요. 그리고 서비스업에도 많이 씁니다. 카페 같은 데다가 이런 데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협동이라는 게 말이고 누구하고 협동하겠어요? 사람하고 협동하는 거죠. 사람과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제조 로봇도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협동 로봇이라고 아예 그냥 하나의 별도 카테고리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협동 로봇 쪽이 굉장히 핫하고요. 예전에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모두 대체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일하면서 노동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컨셉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2년에 아직 정확하게 실적이 나오진 않았는데 추정치예요. 매출이 한 14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5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계속 적자 내던 회사인데 흑전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22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현재 시총은 7,600억 정도 됩니다. 오늘 지금은 거의 상한가 가까이 떠버렸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요, 전망은 매출 220억에 영업이익은 한 3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건 숫자 가지고 회사를 매매를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거고요. 정말 순수한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회사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균이원, 네, 건이원인지 균이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GUNNY1.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TSE 성장성을 보고 비중 확대했는데 최근 주가 낙폭이 과대하네요. 혹시 회사 현황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괴로우시죠. 네. 최근에 반등하다가 TSE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데, 자, TSE는 프로보 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그리고 소켓, 그리고 이제 자회사,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3분기가 굉장히 좀 실적이 슬로우 했고요. 네, 4분기는 꽤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3분기 대비해서. 그런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과도하게 빠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이제 이 업황이 낸드 플래시 업황하고 이제 직결이 되는 거죠. 낸드 플래시가 이제 여기 주력 쪽에 하나가 프로보 카드인데 낸드 플래시 쪽에 대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낸드 플래시하고 D램 쪽 시장이 굉장히 터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을 받은 거고, 소켓이 원래는 여기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좀 모멘텀을 기대를 했던 쪽인데 이쪽도 생각보다 좀 못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과도하게 빠졌다.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당연히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TSE 같은 회사는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또 큰 손들이 많이 들고 계세요. 큰 손들이 되게 많이 들고 계신데, 자, 이런 것들이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상승장에서는 화끈하게 오릅니다. 그런데 큰 손들도 이렇게 주가가 확 빠져버리면 손절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자신의 레버리지를 썼을 경우에는 이게 반대 매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량이 여기 나오면요,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도가 매도를 부릅니다. 지금은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수급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막 팔면서 막 내려가면
기관들도 물량 일부 들고 있던 것들 다 기계적 매매, 기계적으로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수급도 굉장히 얇은데 막 물량이 이렇게 조금만 쏟아져도 그냥 후두둑 내려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황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참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책 많이 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베스트셀러, 네, 지금 43위에 경제경영 랭크되어 있는데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은 남겨주시고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